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예년에 쭉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행안위 현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경찰과 소방이 미리 배치됐어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고는 필연이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면피성 발언을 넘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진짜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참 오만방자한 표현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여야 모두 질타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급기야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좀 야당 쪽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국민의 신체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이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찰도 경찰국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행안부 안에.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립니다. 처음에는 경찰 200명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상시와 별다르게 특별하게 인원들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2.6배가 더 많이 몰렸다는 것이 지금 통계상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 팩트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더더구나 경찰과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불과 보름 전에 100만 명이 몰리는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왔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행안부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말이 조금은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제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더 있었다 한들 또 미리 배치돼 있었다 한들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죠. 그리고 어제는 자신의 말 취지가 좀 왜곡된 것 같다. 자신은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결과 나오기 전에
선동적인 그런 정치적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조금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론이 계속 비등해지자 국민이 염려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했죠. 근데 유감 갖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첫날 그제부터 오늘까지 조금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민 분노와 국민 여론을 이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저런 오늘 했던 그런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딱 첫날부터 얘기했으면 됐을 일인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렇게 비판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나 몰라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관이 오늘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참 당연한데도 좀 아쉽고 사실은 이번 사태가 사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대, 20대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는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사실은 갖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런데 특히 주무장관으로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 날 경찰 어떤 인원수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줌으로써 굉장히 좀 국민들의 어떤 공분,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어떤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닌가. 행안부 장관은 좀 면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주체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찰이 많아도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이면에 깔려 있을 겁니다 아마 전주에 지구촌 행사는 이제 150만 명이 했지만 거기는 이제 주체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안전관리위원들이 안전관리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이제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은 사안이 그렇지 않다 이런 어떤 말에 어떤 이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첫날 한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마치 경찰을 추가로 더 배치했어도 이번 참사를 막기 어려웠다라는 그 첫날 발언은 마치 그 현장에 놀러 갔던 희생자들 책임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에서는 해석이 됐어요. 이건 경찰 책임이 아니고 국가 책임이 아니다.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잘못된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시민분들께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응급구조를 하기 노력했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더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이후에 정치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부상을 당했던 한 여성이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급하게 달려오고 난 다음 그 여성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들쳐 업고 수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뛰고 했던 모습들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모의 입장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역할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감은 결국 주무부처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더 무거운 책임감과 또 발언의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조금 더 일찍이 이런 발언 자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사과가 좀 많이 늦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같은 마음으로 국민께 무거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또 공공안전 치안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선체로 죽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계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후진국형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일을 정말 꼼꼼하고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휘해야 될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주무장관으로서. 근데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직후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인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공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거듭 말을 번복한 끝에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 사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이제 재난 그 관리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세월호 참사 때도 이 교훈으로서 느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쨌든 사고 그 수습을 책임져야 될 그런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큰 공분을 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고가 왜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거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년에도 있었던 그 축제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다. 근데 저는 그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말이 이번 참사 이후에 나온 가장 비겁한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시민이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어떤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재발 방지 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리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져서 누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좀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볼 부분은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부적절한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상민 장관은 오늘 좀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번에는 용산구청은 좀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어서 좀 논평하시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앞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소방인력이나 경찰인력이 추가로 배치됐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발언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었다. 이건 용산구가 주최한 축제도 아니고 우리가 허가해준 축제도 아니다.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나서 노는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어떻게 그 문화 현상까지 그 지자체장이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다. 안타깝게 문제를 지적하고 혹시 저런 발언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신 죄송해서 정말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재난이 이게 우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분이 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사회재난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회재난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용산구청장은 재난관리에 관한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이게 축제건 축제성 성격을 가지고 있건 주최자가 누구이건 간에 지역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일어나게 됐던 사회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면 재난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기관의 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께 고개 숙여서 어떤 책임이든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의 인터뷰 과정들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그 내용들이 저렇게 지켜보게 된다면 뭔가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비춰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은 없었을까에 대한 아쉬움.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긴급 대응이라는 것은 벌써 저녁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CCTV 등에 대한 상황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인구 밀집도 군중 밀집이 너무 과하다 싶었을 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조정하게 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CCTV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은 구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모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하나둘씩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 여부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가리기 전에 정말 해당 지역에서 150명이 넘는 시민의 이 목숨을 앗아간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장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미 이 할로윈 행사가 있기 전에 주말 행사가 있기 전에 용산구청 또 관련 경찰들 뭐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혼잡에 대한 인원 통제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뭐 방역 문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이제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왔다 보니까 방역 문제, 또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각종 이제 범죄가 생길 수 있겠죠. 또 뭐 요즘 마약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이제 이슈로 떠올랐으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사람들이 몰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방 통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경찰을 어디에 또 구청 직원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용산구청장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말씀을 마치 우리 구청은 잘못이 없다. 이건 축제가 아니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는데 그걸 뭐 행정력이 어떻게 그걸 막냐. 마치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죠. 물론 이제 구청이 그 주최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중에 그런 밀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조치는 수행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제 국제문화행사가 용산에서 열렸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거는 그만큼 사전 준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할로윈 대위에 뭐 최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에 대해서 대책 회의까지 했는데 왜 가장 기본적인 이 보행자들의 안전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조차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보면은 그 360도 회전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거를 용산구청의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저는 조금 성의 있게 모니터를 했어도 위험하다는 상황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112나 119에 많은 그 신고가 사전에 수시간 전부터 접수됐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저는 이 구청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시민 안전에 관한 작동해야 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여야 원내대표들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그 인사가 우려할 만한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희영 부총장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 점도 제가 앞에 답변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5일까지는 그런 논란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일 이후에는 그런 점들이 논의될 거니까 지금은 추모의 기간이고 애도의 기간이니까 거기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입장을 냈던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입니다. 애도와 장례 기간에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약간 이제 할로윈 축제의 성지처럼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마스크 없는 3년 만에 이 축제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토요일 말고 금요일 날 밤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았고 위험성이 곳곳에서 행정당국에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지자체에서는 비상을 걸었어야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 있을 때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행사는 많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탁 트인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다수의 군중이 압사 질식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경기장 같은 어떤 계단이 실내의 있거나 뭐, 건물이라든지 또 가장 많이 압사 사고 나는 사우디의 당시 종교 행사에 갇힌 어떤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렇게 외부로 탁 트여진 이런 어떤 곳에서 사고는 도로에서 예 거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고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주최직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랄까 예. 그렇게 위기의식을 좀 못 느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예. 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형 군중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관리가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물도 흐름으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인파라 그러죠. 인파, 사람의 파도. 그러니까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곳은 이제 위쪽하고 밑에 쪽 한 곳에서는 이제 이태원 지하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이제 맞아요. 부딪히면서 이게 흐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통제 수단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리입니다. 그게 경찰이든 구청 관계자든지 여기 더 이상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시에 주변의 가게에서 센 음악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리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제가 사실 되지가 않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 계셨던 경찰 또 구청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좀 임했으면은 최악은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만시지탄이지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골목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뭐 맛집들도 또 유명한 음식점들도 많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경고가 항상 났던 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옆에는 뭐 모텔에서 불법 증개축을 했는지 그 보도는 더 좁아졌고요. 폭은 더 좁아져 있었고. 그러면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평소에도 많이 지적이 됐으니 개선을 해야겠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면 당연히 거기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은 용산구청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예. 전날에 또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전날도, 그러니까 금요일 자기네들 회의를 해가지고 5일 동안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150명을 배치한다 해가지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용산구청에서 이 자꾸만 지금 그 용산구청, 서울시청,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거기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 이 말씀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가지고 150명이 돌아가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와 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더더구나 조금 전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긴급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경찰청에서 최초 112 신고 접수된 녹취록을 오늘 행안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미 4시간 전부터 압살을 당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가 돼가지고 녹취록이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거 사실상 보게 되면 거의 이거는 그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저런 식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분노를 또 돋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2 신고 녹취록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이 문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발언도 좀 논란이었고요. 경찰은 그러면 대응을 잘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곁들여서 밝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고 수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이미 112에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크다라는 신고 전화가 다수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 압사당하게 생겼다. 농담 아니다. 경찰이건 소방이건 보내주셔서 통제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큰일 나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좀 접수가 됐고요. 그 전에도 뭐 BJ를 비롯해서 또 일반 시민들도 이태원 여기 너무 위험하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누가 통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신고 전화가 다수가 접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경찰 지휘부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지휘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고 접수만 받고 뭉갠 건가? 경찰 병력이 전부 시위 집회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못 보냈나? 갖가지 추측을 낳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는 분명히 그 재난 발생 직전에 있는 전조들이 있게 되죠. 이 전조들이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도움만 줄 수 있었더라도 그런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지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시 토요일 저녁의 상황을 보면 11시가 넘어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10시 반 정도가 넘는 시점부터 굉장히 아수라장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됐고 실질적으로 한 오후 8시 정도부터 문제를 인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얘기를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니까 한 유튜버는 파출소를 찾아서 이대로 갔다 큰일 날 것 같다고 그게 9시에 9시에 얘기를 한 것이죠. 앞서 예. 얘기했던 8시에는 이미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지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경찰의 태도라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움직였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도 못 들어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경찰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빠져나왔던 한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엉키고 설킨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여기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 또 화를 키웠던 일 중에 하나는 부상자건 심각하게 중상을 입었던 분들이 긴급 후송돼야 되는데 긴급 후송이 길까지 막혀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은데요.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압사 등에 대한 참사 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경찰 병력이나 누군가가 무리하게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책임을 지게 될까 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의구심까지 생기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던, 통제해야만 했던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일 텐데요. 현장에서 받고 그 내용들에 대한 대응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고 체계가 올라가서 이 내용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여부들 아마 조속히 또 향후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행정력이 그리고 경찰력이 어떻게 이번 참사 현장에 배치가 됐는지 그간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희 좀 모아봤습니다. 그걸 좀 잠깐 보여주세요. 지난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랑 이번 헬로윈 대위 용산 이 행사 때 보니까요. 인원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쪽 지구촌 축제는 이제 100만 명 정도 운집했고 이번에는 한 13만 명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축제에서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최 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또 뭐 관광특구연합회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요원도 있었고요. 구청 직원도 무려 1,000명이 넘게 동원이 돼서 다 안전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행사 주최 없다고 통제 아예 안 했죠. 구청 직원 150명 동원했는데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어디 있었단 얘기입니까? 경찰 한번 보여주세요. 경찰 지난해 이 헬로윈 축제 때 어떻게 됐냐면 경찰관 85명에 기동대 3개 중대가 들어갔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래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숫자만 놓고 보니까 137명으로 2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동대가 없었어요. 기동대는 다 어디 갔을까?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다 가 있다가 저 현장에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동대가 3개 중대밖에 없나?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동대 전국에 엄청나잖아요. 그럼. 다 어디 갔나? 이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이걸 보고선 어떻게 경찰은 책임이 없고 행정당국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이 이해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어서 경찰청에서 녹취록, 대표적인 녹취록을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이제 자료를 제공해서 그 녹취록을 쭉 봤는데, 아마 이 녹취록을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공개된 게 4장인데 그게 지금 사고가 발생하기 전 4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오후 6시 반부터 한 8시 반까지 이 녹취록이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완전 아수라장이다. 지금 압사당하고 있다. 이런 신고 내용들이 지금 그 녹취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참사가 일어났던 10시 15분 전에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제가 있다. 좀 지금 제가 좀 읽어봐 드리면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현재 8시 53분에 112에 신고된 내용인데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압사를 당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신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압사를 당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고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이러니까 또 경찰이 아수라장이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그 심각한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장이 아니고 경찰이 공개한 4장에 이 지금 녹취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시 50분에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는 8시 50분에 그것도 있고 지금 6시 반 상황도 있는데 완전히 사람이 지금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밑에서 밀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전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압사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경찰은 없었던 것이죠. 무려 4시간 전부터 이런 신고. 그러면 요 정도 신고면 대부분 왜냐하면 지금 해밀턴 호텔 옆에 360도 각도로 돌아가는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는 용산구청은 물론이고 경찰청 상황실에서도 보겠죠. 그럼요. 그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상황실에서 그걸 전부 다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길을 걷던 20, 30대 청년들이 압사를 당했는데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압사를 당하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정부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믿을 수 없지만 이 상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이것도 경찰청이 스스로 행안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좀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도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영웅적인 행동을 보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도 도우려고 했지만 도울 수 없었던 그 경찰관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땀범벅이 돼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사람들 절로 가라.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목에 진짜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외쳤지만 너무 큰 소음과 이 사람들이 할로윈이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도 무슨 코스튬하고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휘를 잘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찰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것이지만 아까 그 112 신고 접수를 받았던 분들은 좀 사연을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것을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많이 못했는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참사가 있었을 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글쎄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딸을 두신 분이 어제 제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또 용산구 위에는 서울시가 있으니까요. 서울시에 그러면 대책은 괜찮았는지 그냥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짧게 좀 의견 한 분씩만 좀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방자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고 예.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런 어떤 재난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직접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포괄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당연히 서울시에 있다고 보고 공교롭게 또 오세훈 시장이 국내에 없었어요. 해외 아마 시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 귀국을 해서 예. 또 어제 조문을 하고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사고 수습과 이 사후 대책에 예. 서울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사과하는 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서울시가 또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사후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외신들 보도를 보면은 안전 기준과 군중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번 참사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좀 전하기도 합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또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고 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야당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좀 커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얘기하면 아마 이제 또 여야 공방으로 이제 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